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탄핵, 미중 협상에 무슨 상관일까? 일단 요즘 가장 뜨거운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하원에서 탄핵 절차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뭐 이거 될 것 같지는 않다. 상원에서 통과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네. 또 녹취록이 공개한 25일 날, 그렇죠. 그런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들은 오히려 0.6%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다는 얘기죠. 탄핵이 될 거라는 걸. 예. 그런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탄핵의 핵심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통화를 통해 가지고 네. 이제 뭐 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이제 재선 프로그램의 가장 최대 난적이자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볼 수 있는 존 바이든 네. 전 민주당 쪽의 이제 부통령 음. 이 양반의 아들이 우크라이나 쪽의 특정 기업에 특혜로 그 취업이 된 거냐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압력을 넣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걸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시원하게 밝혀주지 않으면 뭐 4조인가요? 한 10억 달러 정도의 어떤 그 차관이라든가 원조에 대해서 중단할 수도 있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조건을 붙이면서 압박을 했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쪽의 어떤 그 전해진 정보통의 어떤 소식이었고 네. 이거에 이제 발끈한 민주당이 이게 뭐 외압을 행사했다 아니면 외세 세력을 뭐 국내 어떤 정치권에 또 한번 대입을 시켰다라는 그런 내용. 직권을 또 남용했다라는 거. 직권 남용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미국 대통령 탄핵하는 그런 과정에선 직권 이상의 월권을 행사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이제 탄핵이라는 걸 조사를 개시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는 이에 맞춰가지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라고 하는 대통령과 네. 통화한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녹취록을. 근데 이제 뭐 그것도 약간 좀 있는데. 전부 다 깔끔하게 한 게 아니라 네. 요약본만 해가지고 그냥 보여주고 싶은 건 보여준 네, 거죠. 그래서 네. 조금 이게 다 안 담겨 있어서 음. 도대체 그 조건이란 부분과 압박이란 부분이 빠진 건지 여부가 아직 불투명해요. 근데 공개된 것만 치면은 압박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별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트럼프가 주장하기 딱 좋게 편집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 내용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충분해라는 관점에서 탄핵 절차를 계속하겠다 네. 이런 지금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대표님은 어떻게 탄핵의 가능성 오늘 또 점치는 이야기도 나오네요, 그렇죠? 예, 이거 점치는 거는 뭐 네. 당연히 지금 그 상원과 하원의 의석수 구조상 그렇죠.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탈표가 없으면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례에서 보듯이 상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지금 100석 중에 53석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통과가 되려면 3분의 2. 3분의 2, 67석을 그렇죠. 얻어야 되니까 이탈표가 굉장히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현재는 굉장히 낮게 점쳐지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결국 통과가 안 될 거다 이런 전망이 거의 뭐 99%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트럼프 탄핵, 미중 협상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뽑아 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고 네. 탄핵 얘기가 원래 뭐 이번 주에 나올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갑자기 그 뭐 정권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서 민주당이 발끈해가지고 지난 주말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확 지금 이제 솟아 나온 건데 네. 트럼프가 결국은 인과관계를 만들고 있는 거죠. 예. 탄핵이라고 하는 이슈가 전국화되거나 지금 사실은 탄핵이라는 이슈를 어제까지 버전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는 것만큼도 미국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대요. 네. 한 반 정도는 소식 들은 바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식이라서 이게 이제 전국적인 어떤 이슈로 되기 전에 다른 쪽으로 덮으려고 돌리고자 하는 거죠. 하는 네. 그런 여론 호도형 발표가 필요했는데 그거를 가장 아무래도 증시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중국과의 협상 문제 이걸 또 한번 이제 꺼내 가지고 덮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히려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의 이야기가 가속화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건가요? 가속화라고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의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보는 쪽에서도 불만이 굉장히 크거든요. 협상 빨리 안 해가지고 농업 쪽이나 뭐 여러 그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가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네.
빨리 좀 해라고 하는 게 기업 집단이나 여러 협회의 요구인데 이런 부분을 지금 애써 무시하면서 트럼프의 스케줄에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는 와중인데 불현듯 뜻하지 않은 이슈가 탁 튀어나오니까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하거나 아니면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또 하나의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에 따라서 트럼프가 과감하게 또 한 번 네. 말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존에 예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될 것이라는 이제 예상을 하는 가운데 네, 그렇죠. 어떤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네. 지금 제가 볼 때 제가 시진핑 입장이면요. 네. 오히려 아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됐을 때. 시진핑은 지금 네. 중국이나 시진핑 입장에서는 즐기죠. 네. 왜냐하면 탄핵 국면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재선 가능성에 대한 카드를 조금 버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치면 트럼프랑 뭐 굳이 빠르게 악조건상에서 협의를 볼 가능성이 없거든요. 네. 근데 가능한 한 늦추려고 하죠. 근데 급해지는 거 결국 트럼프예요. 연말 전이나 최소한 내년도 봄 전에는 웬만큼의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중국이 지금 성의껏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맞부딪혀서 하다 보면 네. 계속 만만이거든요. 보면은 그런 현상이 이번에 탄핵 정국을 만져서 계속 유심하게 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게 본인들의 의사결정에 가장 유리한지를 체크를 해가면서 대응 수위를 높일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뭐 이제 10월달 중순 네.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예정돼 있는 고위급 회담 고위급 부분이 회담. 트럼프가 지금 한 보름 정도 남은 입장에서 조기 타결이라는 말을 꺼냈지만 바로 전날 유엔 연설을 통해서는 또 중국을 욕했거든요. 지난 8월달에 시진핑이 적이라고 얘기했다 그 다음 날 위대한 친구라고 얘기했던 거랑 사실 매달 지금 스토리가 사실 똑같아요. 맞아요. 반복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탄핵 이슈가 잠깐 수면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갑자기 또 꺼낸 거지. 이게 또 잠잠해지면은 언제 뭐라고 그렇죠. 했냐. 왜냐하면 지금 그 상관관계로 보면은 제가 이제 이전의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금리라는 부분하고 또 이게 네, 일맥상통을 네. 하고 있는 게 미중 간의 협상 부분이라 이게 조기 타결이 돼가지고 중간 정도의 타결이라도 되게 되면 연준에서는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이 훨씬 희박해져요. 네. 그렇게 치면 트럼프가 생각했던 소득을 늘리는 과정, 금리를 내림으로써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지고 소비 촉진도 안 되고 경기가 그렇죠. 연장되는 부분까지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쪽의 딜레마를 또 어떻게 할 거냐. 결국 문제가 되게 되면 좀 있으면 또 중국과의 악유를 또 만들던가 아니면 중국하고 잠깐 닿는 사이에 봉합을 하는 사이에 EU 쪽이나 중동발 이슈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유가 같은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 또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뭐 솔루션을 또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아직 뭐 보겠습니다. 벌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김동국 대표의 제 3의 시선입니다. 그렇죠. 완전 그리고 소설이고요. 소설이죠. 네, 소설인데 이게 또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또 지켜보면 될 텐데 네. 자 그렇다면 그 소설을 기반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하셔야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행복한 기쁨이 가득 전달될까요? 일단은 지금 장이 엊그제까지 13일 연속 상승이라고 하는 그 연속 상승 타이 기록을 세우고 나서 네. 어제 오늘 좀 주춤되는 그런 모양이 나왔는데 시장은 그렇다고 지금 2050 밑으로 쑥 빠질 만한 지금 요인도 아니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2100선 위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새로 생길 만한 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10월 12일께 미중 간의 협상 문제가 어떤 식의 결과를 가져오는지가 네. 윗방향이냐 아랫방향이냐를 다시 한번 정할 것 같은데 적어도 10월 10일 정도까지는 트럼프의 가장 최근 버전의 발언 기준으로 보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 지수는 가두리 장세입니다. 어차피 2000 위로 올라오긴 했으나 2100선 위로 튀어갈 가능성 거의 없기 때문에 2050에서 2100선을 오르내리는 장세가 앞으로 한 2주 정도 지속된다고 보시고요. 그 안에서 소소하게 이제 종목 장세 중심의 대응 전략을 갖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